이거 치사해요. 치사해요. 보이스피싱 그 본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조직이 끈앞을 조직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감히 우리 조직의 돈을 떼먹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일단은 이 조직원의 말단 조직원이 체포되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기 구사연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당히 살인할 수 있고 변명에 기했고 PC방에 나란히 앉아있던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 중국의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모집책 일당 남녀 2명이 체포를 되는 모습인데요. 이 남녀는요, 체포 당시에도 인터넷에 조직원 모집글을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조직원 2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던 걸까요? 바로 조직이 이 둘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감히 내 돈을 보이스피싱 공범의 복수, 조직의 복수죠. 공범이 아니라 조직의 복수. 지난 11일 20대의 한 회사원이 검찰과 공조 수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500만 원을 송금했던 모양이네요. 며칠 뒤 누군가가 이 500만 원을 뜯긴 피해자에게 동영상 하나를 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동영상을 플레이 봤더니 이 피해자를 속였던 남자가 나는 누구고 누굽니다 라고 신분증을 들고 자기소개를 하는 동영상이 전송된 거예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 돈 뜯어간 사람인데 잘 됐다.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남녀 2명 포함해서 다른 1명까지 3명을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이 조직의 복수로 붙잡힌 거였어요.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모집책 A씨와 현금 수거책 B씨를 고용 후에 피해자를 속여서 받아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가로챘다는 거예요. 이 2명이. 고의적인 배달 사고에 앙심을 품은 중국 조직이 피해자에게 이 B씨가 찍어둔 신상 공개 동영상을 보낸 겁니다. 이 동영상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조직원들의 배신을 막기 위해서 조직이 협박용으로 미리 찍어놨던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들도 역추적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이 조직이 협박용으로 찍어놨다는 그 동영상도 한번 직접 보시죠. 돈 들고 도망갈 시 즉시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계좌번호 아니 이런 동영상을 찍게 하나 봐요. 이 보이스피싱 중국 조직이. 보이스피싱이 범죄가 정말 이제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저런 경우는 왜 저런 모습을 찍느냐면은 이 보이스피싱 중국 조직, 그러니까 원 조직이죠. 원 조직에서 이 전달책, 그러니까 모집책과 전달책이 중간에 현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또 도주를 해버리는 배달 사고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결국 기는 자, 뛰는 자, 나는 자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서울 서초경찰서 징후범죄 수사대에서 이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동작경찰서 관할 사건이에요. 어떤 거냐면 21세 된 여성에게 금감원 사칭, 그다음에 검찰에서 금융계좌 이제 관련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의 통장이 지금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예금돼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감원 지원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있으면 수사관이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돈을 건네주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쏘갔다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여성이 바로 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이제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서초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내용이. 이건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3명이 이제 붙잡혔는데, 이 중에 30대 여성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켜보고 있다가 돈을 받아오는데 그 중에 수표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다른 피해자들이 겁내는 수표. 그러니까 이걸 또 환전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결국 3명을 영장 청구를 했는데, 2명은 구속이 되고요. 여성 1명은 도주라든가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 가담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예요. 검사가 그렇군요. 부신청을 한 겁니다. 영장을. 이런 내용인데 요즘 한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속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어요.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가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뭐 금융계좌에 관련한 얘기, 금감원과
검찰에서 당신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나 드라마 내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나한테 일어난 실제 범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속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당한 건 이 본부 조직이 말단책을 또 배신했다라는 건데 보복 차원으로. 근데 그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들이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낸 이 동영상을 역추적해서 경찰이 결국엔 이 중국 본보지까지 지금 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참 어지간한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이다. 앵간히 해라. 네, 근데 아까 그 걸린 사람이 이렇게 주민등록증 딱 들고 뭐 만약에 돈을 중간에서 이제 가져가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법적 처벌을 못 해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서 법적 처벌을 한다는 거는 우리 돈을 네가 중간에서 횡령하고 배달 사고를 냈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 저렇게 불법적으로 위법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처벌하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조직 체계에서는 저 장 씨라고 하는 장 씨인가요? 저 사람이 B 씨 어쨌든 중간에 껴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런 영상을 찍어놓고는 아마도 이제 보낸 거겠죠. 왜냐하면 역추적 당할 걸 몰랐겠습니까? 역추적 당할 걸 알면서도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원들이 또 배신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 아마 역추적 당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누굽니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중국 조직도 머지않아 좀 일망타진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네.